추워라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좋은 아침입니다. 저는 지금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파크에 가고 있습니다. 커피를 들고 가는 중. 이제 이 앞부터가 센트럴파크인가봐요. 여기 이렇게 자전거 타기 너무 좋겠다. 뭐야, 근데 영어를 안 쓰시네? 자전거 투어가 있나봐요. 그랬는데 약간 불어 쓰시는 거 같은데. 와, 저 사람은 밥 위에 앉아서 저렇게 열심히 뭘 하시네. 와, 저건가봐요. 그 되게 이건가? 그 되게 샤프심 같은 빌딩이 있던데, 센트럴파크 앞에.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저런 데 위에 펜트하우스에서 이렇게 막 사진 찍는 것도 있거든요. 저기 지붕상을 진짜 좋겠다. 이 센트럴파크가 세로가 4km, 4.1km 정도 되고 가로가 한 800m 돼요. 어마무시한 면적인데, 그 면적을 아마 저 위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기가 막힌 거죠 진짜. 이 뉴욕에서 월요일 아침인데 사람들이 많네. 근데 그렇게 어마무시한 면적의 공원인데, 이게 제가 딱 직접 보는 공원은 뭐 크기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서 이 나무의 시야가 차단되고 길들이 꾸불꾸불거리니까 내가 뭐 얼마나 큰 공원에 있는지는 잘 감이 안 옵니다. 바위들이 이렇게 많네요. 여기는 걸어 다니는 것보다 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, 공유자전거 그런 거 없나 여기는? 있을 텐데. 저기 밑에 미드타운 이런 데 갔을 때는 많이 있었거든요, 시티바이크가 빌릴 수 있는 게. 여기도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꽃들도 너무 예뻐. 그리고 이 마천루들 이 풍경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. 진짜 다시 봐도. 이제 뉴욕의 도시계획이 되게 격자의 계획이잖아요. 이게 이제 1811년도에 수립이 됐는데, 뉴욕 격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이 센트럴파크 계획은 없었습니다. 센트럴파크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뉴욕의 부유한 상인들, 토지 소유자들이 이 유명한 도시, 뭐 영국, 파리 이런 데는 다 상징적인 공원이 있는데, 뉴욕도 이렇게 대도시,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려면 그런 멋진 공원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냐,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면서 이 뉴욕의 상징적인 공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. 항상 도시계획이 그렇듯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하진 않았죠.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논쟁을 합니다. 공원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. 그러다가 이제 1853년에 뉴욕주 의회에서 뉴욕시가 여기 한 3.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이 센트럴파크 면적에 대한 토지 수용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센트럴파크가 조성이 되기 시작하죠. 근데 여기가 인공공원이에요. 근데 원래 이렇게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은 아니었고, 지형도 되게 울퉁불퉁하고 바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. 그래서 뭔가 개발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돼지를 기르는 아일랜드계 이민자들, 그 잡부이라는 독일계 이민자들, 그리고 여기 세네카 마을이라고 이제 흑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교회도 몇 개 있었고 초등학교도 있었고, 그래서 이 부지가 굉장히 좀 저소득층, 그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죠. 그것들을 다 밀어버린 겁니다. 다 밀어버리고 인공공원을 만들었죠. 센트럴파크를 사회 부유층이 처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공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초반에는 대부분 저렇게 이제 마차 타고 돌아다니는 귀족들이 주로 이용을 했고, 일반 시민들, 특히 이제 저소득층 사람들은 잘 공원을 이용을 못했습니다. 아예 정부에서 뭐 단체 소통 금지법, 아니면은 어린이들 공놀이 하려면 학교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거를 딱 서티피케이트를 제출해야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,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는 거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돈 많은 사람들만 이용했던 그런 공간입니다. 근데 저기 센트럴파크 아예 나가가지고 자전거를 빌리는 데가 있네. 나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, 나는 저녁에 걸어가다 보면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자전거 대여하는 데가 없네요. 그리고 그것도 그 공유자전거가 아니라 그 전용 렌탈샵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공유자전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이 주변에는 잘 없고, 제일 가까운 데는 그 렌탈샵밖에 없네요. 뭐야, 저 사람 타고 다니잖아. 뭐야, 저 사람 타고 다니네? 어디서 타고 오는 거야? 아마 저 멀리서부터 갖고 왔나? 그냥 이제 그러기에 너무 많이 왔는데. 꽃 진짜 예쁘다. 봄에 오기 너무 잘했다. 사실 이제 요 며칠 동안 뉴욕 돌아다니면서
좀 기가 빨렸거든요. 이제 너무 복잡하고 바쁘게 들어가고 막 소매치기 안 당할까 막 긴장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 센트럴파크 오니까 진짜 다 긴장이 딱 풀리는 것 같아요. 여유롭고 이 하이라인은 거기도 공원이지만 이렇게 좁잖아요.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약간 구간별로 좀 다르지만 어떤 구간은 사람들이 진짜 콩시루처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거든요. 근데 여기는 뭐 그럴 게 없지. 나 저렇게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너무 자전거를 타고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걸어서 끝까지 가면 4km인데 너무 길잖아요. 근데 센트럴파크는 너무 커서 이런 데 있으면은 밤에는 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납치당해도 모를 것 같아요. 이런 데 혼자 앉아있으면 누가 알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지. 밤에 이럴 때 사람 드문 시간에는 오면 안 될 것 같네. 근데 센트럴파크가 뭐 그렇게 뭐 탄소 저감 측면에서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. 이 센트럴파크가 엄청 크지만 막상 이 센트럴파크가 흡수하는 탄소는 이 자동차 99대 분량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센트럴파크가 되게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엄청 효율적인 그런 데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되게 높죠.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너무 좋은 공간에 와서 이 공간의 경험들을 추억할 수 있고 같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.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도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더 고양이 되고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그렇죠.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저수지가 있나 보다. 엄청 큰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지도로 보니까. 우와. 나가자. 와, 구겐하임. 그 벤자민 구겐하임이 되게 유명하잖아요. 타이타닉 침몰했을 때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타이타닉 침몰할 때 가장 좋아하는 정장을 딱 입고 이제 돌아가신 그 일화가 있죠. 영화에서도 나오고. 벤자민 구겐하임의 딸이 패기 구겐하임이거든요. 패기 구겐하임이 벤자민 구겐하임의 유산들을 상속받아서 파리로 넘어갑니다. 그 파리에서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작품들을 막 이렇게 수집을 하죠. 이제 그런 동안에 이 패기 구겐하임의 큰아버지 솔로몬 구겐하임은 여기 뉴욕에서 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시작을 합니다. 이 건물은 그때는 아니었는데 1939년이었거든요 그때가. 이 건물은 아니었는데 솔로몬 구겐하임이 여기서 미술관을 시작을 해요. 그러면서 이제 패기 구겐하임이랑 같이 이제 전시를 막 하는 거죠. 그래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도 구겐하임이 있는데 그 구겐하임의 이름은 패기 구겐하임이에요. 여기는 솔로몬 구겐하임이에요. 한국 실험 미술. 되게 얇네. 포스터야? 이거 19달러야. 저는 사실 구겐하임은 여기 스토어만 보려고 왔거든요. 왜냐면 좀 이따 저는 모마 가려고요. 모마가 훨씬 볼 게 많다고 해가지고 구겐하임은 겉에서 건물만 좀 보고. 저는 로비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못 들어가네요. 스토어만 들어갈 수 있고 막아놨네요. 이 건물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만들었거든요. 근데 이거 만들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. 이 건축과 회화의 전쟁이다. 이 건축물이 너무 미술 작품들을 압도해버리는 거야. 사람들이 미술 작품 보러 왔는데 건축물이 주는 그 힘 때문에 이 미술 작품들이 오히려 길을 못 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예술가들이 아예 막 집단 성명서를 내요.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 건물은 미술관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다. 가자. 여기 애플 스토어가 되게 유명하다더라고요. 들어갔다 나가야겠다. 오, 완전 멋있어. 사방이 다 거울인데? 신기하다. 내부는 그냥 애플 스토어랑 똑같네요. 밀라노에도 딱 이런 느낌이고. 이 올라가는 계단이 멋있네요. 미국에서 사면 조금 싼가? 아이폰 15가 얼마지? 799달러. 요즘 1380원 이렇게 하던데 110만원이네 우리나라에서 얼마지? 15가 125만원이네 그러면은 여기를 사는 게 한 15만원 정도 싸네? 근데 이게 뭐 환율 수수료 붙으면 조금 더 그게 되겠지만 아이패드 12.9인치 프로 1099달러? 우리나라에서 이거 179만원에 팔거든요. 151만원. 그러면 20만원 정도 싸네 이게. 괜찮다.
미국에서 이렇게 사면 조금 더 싸네. 계단 사이사이로 밑에 공간이 이렇게 다 보이네요. 내려갈 때는 몰랐는데. 여긴 봐도 멋있다. 아우 배고파라. 와 여러분 저기 있는 저 건물 진짜 얇지 않아요? 저렇게 얇고 높은 건물이 있냐? Weddings are made of things you can do. Liar in you. 옛날에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는데. 아니 근데 미국은 확실히 자동차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. 이 앞에 있는 이 캐딜락, 이 에스컬레이드 차가 엄청 많고 말고는 뭐 쉐보레, 도요타 이런 거 큼직큼직한 SUV들 진짜 많이 몰더라고요. 유럽에서 온 시골지 지금 뉴욕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. 아 여기가 트럼프 타워구나. 여기 들어갈 수 있나? 들어갈 수 있나 봐요. 들어가 볼까요? C'est assez marrant, c'est assez marrant. 와 트럼프 타워 45대 대통령. 와 여기 밑에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구나. 와 진짜 고급지다. 트럼프 스토어 있어. 아 다 꼈구나. 트럼프 타워 로비 진짜 멋있네요. 미국은 진짜로 이 미국 국기를 많이 달아놓는 것 같아요. 난 여기처럼 이렇게 자기 나라 국기를 건물마다 진짜 달아놓는 나라는 못 본 것 같아. 오늘 무슨 날인가?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달아놓는 거겠죠? 되게 유난스럽게 많이 보여요. 너무 좋다. 아 배부르다. 뉴욕 오니까 왜 이렇게 건조하지? 아우 얼굴도 땡기고 입술도 땡기고.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이제 맨하탄을 좀 둘러봤는데요. 아 진짜 뉴욕은 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아직 못 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차오차오.